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크게 보도한 데 대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계속 외교를 이어가려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관 출신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은 미국 정보 당국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100% will pay attention. They will pay attention just because, no question, he's trying to symbolize something. He's not doing this out of the blue for no reason, right? He's some sort of a propaganda value. We know Paek-2 is symbolic, is important, the whole Paek-2 bloodline. So the fact that he released these pictures is definitely significant. 테리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결렬 이후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인 위성시험 발사 같은 도발로 돌아설 것이란 신호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But there's still a small possibility that Kim has not given up on talks with Trump. Just watching and monitoring what is going on right now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makes sense for Kim to stick with Trump to see if he can get something out of Trump.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공개는 북한 국내용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Kim Jong-un is riding, the mythic Korean horse Cholima, which is symbol of economic advances primarily within North Korea. So a symbol or a sign to the domestic audience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doing well. 미국 언론에선 북한이 중대 발표를 앞뒀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공개된 사진이 기이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폭스 방송은 과거에도 정교한 선전용 사진 촬영을 했던 북한의 지도자가 이번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기괴한 북한 선전 사진들이란 제목으로 이번 사진을 포함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 등에서 찍은 사진들을 나열해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전용 사진을 찍었지만 말 위에 탄 지도자 사진은 흔하지 않다면서 김 위원장도 거기에 합류하게 됐다고 유머스럽게 표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가 16일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한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담긴 4개 조항의 진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세계 각국은 계속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은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일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미국 컴퓨터 업체 애플사의 핵심 운영 체계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해킹의 목표는 암호화폐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애플사의 시스템 보안 담당 업체 젠프는 북한이 JMT 트레이딩이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회사를 만들고 같은 이름의 앱을 만들어 애플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이 앱을 내려받으면 해커가 애플의 고유 운영체계에 침투해 사용자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번 해킹을 발견하고 공개한 젠프의 패트릭 워들 보안 책임 연구원은 이번 공격의 최종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 접근이라며 북한 라자루스의 공격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m without a doubt 100% confident that this attack was linked to the Lazarus group. We see a ton of overlaps that make this attack look essentially identical to this. Some commonalities includes the same attack mechanism. They again had set up another fake but very legitimate looking cryptocurrency company and would use a similar tactic to spread that piece of malware. 워들 연구원은 이번 공격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업종 관계자들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음으로 애플의 운영체계를 해킹하려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애플 운영체계의 해킹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용자들의 경계심이 낮다는 점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I think it's actually important for Mac users to realize that they are targets, often indiscriminately or randomly, but there are large number of
numbers of cyber criminals, hackers, and yes, even some APT groups that are trying to basically target Mac users.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화 연구원은 최근 미 재무부의 라자루스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북한 해킹 조직의 특성상 활동을 막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zarus still remains quite active. I mean, this MacBook incident has been attributed to Lazarus Group, and I think still it's a name that we use, but it's still very amorphous. Just who actually is this group? Is it part of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암호화폐 탈취를 위한 전형적인 북한의 해킹 공격이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애플 제품 운영 체계에 대한 해킹 우려를 심어줬다며 업계와 일반 사용자들의 보안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 총회에 제출할 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올해도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초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국가들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램노프 경제사회 담당 참사관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at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accountable. 유럽연합 대변인은 오는 30일 제3위원회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11월 중순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 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한국 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의 역할, 대한민국 국군의 준비태세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지금은 의문의 시기가 아닌 동맹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전환에 대한 결의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6일 서울에서 한미협회가 주관한 한미 친선의 밤 행사에서 한미 우호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협회 측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재임 시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미 동맹을 지키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퇴임 후에도 양국 간 소통과 이행 증진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협회는 양국의 관계 개선과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63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2002년부터 두 나라 우호 관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해 한미 우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북협력기금에서 경제협력 분야의 올해 집행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가 16일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 분야 집행률은 61%였지만 올해 8월 말까지의 집행률은 2.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경협기반 예산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피해 지원에 주로 사용됐으며 대부분 집행이 완료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